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재미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까 제가 서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여러 가지 이슈를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카자르들은 로마 제국과 거래를 맺었죠. 그래서 서로 가문끼리 결혼하면서 관계가 얽히기 시작했는데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갔죠. 카자르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에스케나지 주가 된 건데요. 그렇게 카자르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폴란드에 정착하고 남독일까지 내려갔고 나중에는 스페인까지 내려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로서리니 가문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서는 카자르 세력, 유대 세력, 여러 제국 세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800년대와 1900년대에 로스어린이 가문은 중국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했고 여러 프로젝트와 작전을 운영했고 교육산업과 은행 시스템의 큰 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 시기에 HSBC 은행 아시죠? 즉 홍콩 샹하이 은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과 상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 시스템과 물류 체계, 국제 무역 구조가 점점 커졌고 은행 시스템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 시기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있었고 중국도 점점 현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뒤에서 조용히 은행 시스템을 장악해 갔습니다. 로스어린이 가문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 세탁과 협박, 인신 땡땡 작전들이 움직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되고 돈은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흘러갔고 세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은행에서 스위스로 돈이 가고 영국에서도 돈이 오고 바티칸의 돈도 여러 은행을 거쳐 이동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홍콩과 상해, 중국 안의 여러 은행들이 이 흐름에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엄청난 부패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부패는 국가를 통제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중국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했던 거죠. 중국 공산당 CCP를 세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하고 뒤에서 운영을 통제해 왔습니다. 로서리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협박과 리베이트로 군 지도부와 죄송합니다. 협박과 리베이트로 군 지도부와 정치 지도자들을 통제하면서 중국 전역에 영향력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외부 세력이 중국 안에 기반 시설을 만들었고 중국 공산당 아래의 구조를 서방 권력과 딥스가 지원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학교, 병원, 여러 기관들이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은행과 기업들이 중국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세계 규모의 자금 세탁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거대한 마약 거래와도 연결이 됐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로 그런 구조가 커졌고 베트남 전쟁 시기에 마약 거래를 거치면서 더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거대한 금융 마약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티칸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베트남 전쟁도 결국 마약 통제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제약회사들을 만들고 전 세계로 자금을 퍼뜨리는 구조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릴게요. 박혜희님, 김혜민님, 그 다음에 투더문, 이지백 세상, 그 다음에 L2E308LLY 성함이 없고 리씨신 것 같아요. L2E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빛의 전사님 슈퍼땡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자유시청료 보내신 분 제가
좀 한꺼번에 모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조영희님, 서지혜님, 박미선님, 그 다음에 이현, 버지니아 이현님, 문라이트, 자주 보내시죠. 그 다음에 신병임님, 우정복님, 자주 보내시고, 곽호주님, 구선봉님, 성함이 매우 낯이 익죠. 복태경님도 마찬가지고, 박주연님 마찬가지고, 유인신님, 이렇게 자주들 보내시는 분들, 이 성함이 낯이 익습니다. 이분들이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시청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후원으로 라라 방송이 이렇게 유지돼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시청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던 얘기 또 할게요. 그래서 그 1900년대 말로 오면서 로스어린이와 은행 세력은 중국 안에서 더 강해졌죠. 자금력과 금융 시스템이 커졌고 1950년대에는 중국 안에서 막대한 돈이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약간 역사적으로 로스어린이가 어떻게 그 중국을 장악하고 마술을 뻗쳤는지 그 역사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썸머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런던 금융가로 가고 스위스로 가고 바티칸 은행으로도 그러한 막대한 돈이 흘러 움직이기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IA나 MI6 영국의 정보기관이죠. 같은 정보기관들도 이런 어두운 돈에서 많은 자금을 받았고 그 자금의 흐름은 BIS 국제결제은행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조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세계 증권 시장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래에 사용되는 정보들까지도 상당 부분 허구라는 거죠. 예수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작전들, 모사드와 연결된 작전들, 딥스의 구조를 만든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시원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33도 프리메이슨들이 전쟁을 만들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카자르 세력은 나중에 에스키나제로 이어지죠.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로스차일드와 연결된 여러 제국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엔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만들고 중동 안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강력한 세력들은 결국 거대한 어두운 세계 제국처럼 움직였고 마약 거래와 전쟁을 운영했고 바티칸과 연결되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문들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동인도 회사가 연결되었고 처음으로 아편을 이동시키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 방송에서 간간히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이 새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많고 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도 많고 해서 이 역사적인 것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 뒤에는 오래된 가문들, 혈통, 엘리트 세력들이 연결된 더 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박 작전들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왜 협박을 하냐, 이제 사람들을 상대방을 말을 듣게 하려면은 이제 이들이 사용한 것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뇌물을 주고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금 세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이 뭐냐? 마약 거래와 인신 땡땡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는 매우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블랙락과 뱅가드 같은 거대 금융회사들은 세계 최대 항만 회사들의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항만과 인프라를 만든 기업들과 은행들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항만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항만을 만든 회사들과 금융 구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는 항만 운영과는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무기를 밀수한다든지 총기 거래, 세계 무역, 각종 불법 작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 어린이가 만든 HSBC 은행 은 해상무역과 운송, 법률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 해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중국 세계 금융 시스템, 로스 어린이 가문, 바티칸 정보기관들, CIA나 MI6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거대한 권력 구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한 달 반 동안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죠. 어느 날은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은 공격 가능성을 또 말을 하고, 그러면 또 유가는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죠. 플라스틱 생산을 하고 해운, 물류, 자동차 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석유와 연결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유가가 흔들리면 세계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평화와 정쟁 가능성을 번갈아서 언급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뭐 더 심한데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폭격이 소식이 나오고,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 다시 공격이 이어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 돈을 빼는 사람도 있고 새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그 누군가는 큰 돈을 잃습니다.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일본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고 자금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안에서는 여러 지방과 지역들이 투자금과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중국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들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거대한 금융 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스 어린이, 블랙락, 뱅갈드, 런던의 금융과 정보기관들과 연결된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 한편 트럼프 가족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주말에 단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인데 이 사람이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그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나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참석 못한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런 트럼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뒷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뒷얘기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 주니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트럼프가 자신을 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너 아직 차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거고, 배런 트럼프도 그 갈등 때문에 막내 아들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방카 트럼프 딸이죠. 이야기도 나왔는데 겉으로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물러나서 이 뭐 가족의 뭐 위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문제 설명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연결된 문제. 그 남편이 제러드 쿠시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제 본인이 유대교로 개종도 했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연결된 문제, 또 재정 문제, 잘못된 사람들과 이제 사귀면서 나온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가족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러나 결국 단 주니어는 아버지하고 화해하게 될 거고, 원래 아버지를 존중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잠시 갈등이 있겠으나 아버지의 말을 결국 듣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거대한 정치 쇼일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으냐면 단 주니의 결혼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그 시큐리티,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 이제 뭐 한 가족이 다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의 그 레슬링이 이제 쇼죠. 일종의 쇼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서로 뭐 나중에 일길 승자도 다 정해놓고 하는 게 레슬링인데, 프로레슬링의 세계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거대한 정치 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에서는 뭐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화해하고 비밀 동맹을 만들고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드는데, 정치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터커 칼슨, 제가 이거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등 기존 마가 세력의 일부가 새로운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뭐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라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이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며칠 전에 메간 켈리 얘기도 했습니다. 그 마가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이종하고,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도 그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나 토마스 메시 같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정되진 않았고, 앞으로 2028년 대선 전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얘기가 전에 나왔더니 저런 얘기가 실제 지금 뉴스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땡땡 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 문제, FBI 문제, 정부 부패 문제, 지금 뭐 미네소타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말할 수 없는 그 사기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죠. 그 뭐 다른 주, 특히 민주당 우세 지역인 주는 그런 부패가 아주 오랫동안 성행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다 이제 밝혀지고 조사
드러나면서 조사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부 부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또 UFO 문제 등이 계속 공개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의회야 상원도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분노를 하죠. 지금 텍스 세금 받아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곳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트럼프는 사람들을 바로 체포하거나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젊은 청년 닉 셜리 같은 아이가 미네소타에 가서 데이케어 센터 가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부 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복지 시설에 가니까 아무도 아이도 없는 거예요. 아이 한 명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닉 셜리라는 그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그 젊은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캐고 다녀서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 닉 셜리가 사실은 CIA의 힘모자가 그를 앞에 내세웠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중요한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 땡땡 자료도 그런 방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의회가 움직이고 상원이 움직이고 결국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보게 만드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 마가 진영, 마가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이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 진영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과 재편이 앞으로 미국 정치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 거라는 얘기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오래된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크라이나 안에는 거대한 지하 시설과 지하 터널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이건 과거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터널들은 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현재 미국의 특수부대, 영국의 특수부대, 유럽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 스페셜 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우크라이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도 대규모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오데사 지역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오데사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인 건데, 키우를 포위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보기관 시설, 통신망, 서버 시설, 군사 위성 통신 체계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흰모자 세력, 검은모자 세력, 회색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데 회색도 있어요. 그 회색의 세력이, 그레이 세력이 서로들 충돌하고 있습니다. 흰모자 세력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고 주로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지역 출신 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세력들은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거의 쿠데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젤렌스키 정부와 연결된 부패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고위 인사들, 재무부 관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지금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인물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자기네 얘기를 발설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사들도 있고 결국 그들이 입을 열고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점점 큰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생물학 연구소 그 자금 세탁 인신 땡땡 각종 부패 문제들이 대규모로 공개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된 역사로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현대 전쟁의 무대가 아니라 고대 문명과 연결된 장소라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하에도 역시 오래된 유적과 고대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고, 강 아래와 지하 터널 안에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 군대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바이킹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바이킹을 단순한 약탈자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바이킹은 사실 고대의 문지기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특정 장소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장소들은 땅속의 에너지와 연결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동이나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지역에 그런 장소들이 존재하고, 고대 부족들은 그 지역들을 보호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는 고대 기술과 유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장소들은 다른 차원과 연결된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부족들은 그 장소들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고, 바이킹도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북미 원주민들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부족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지키며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들이 거기를 성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성경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에메랄드 서판이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고대 문헌들까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검열이 이루어졌고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왔고, 오늘날에도 정보를 숨길 수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검열과 정보를 감춘 거는 얼마나 많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밀 결사들과 여러 종교 세력들이 서로 다른 전통과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종교 전쟁도 발생을 했죠. 결코 진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부족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이동한 여러 부족들이 유럽과 아시아 각지로 흩어졌고, 어떤 부족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갔고, 어떤 부족은 파키스탄으로, 또 다른 부족들은 유럽의 각지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유목민뿐만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었고, 그래서 여러 도시와 문명이 특정 지역에 특정 위치에 건설된 이유도 땅 아래 무언가 있는데 위에 문명과 그런 도시들이 건설되어 왔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솔로몬 신전과 연결된 장소들, 테헤란 남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정 지역들도 그런 중요한 지점들 중에 하나라고 하고,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소를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이야기 역시 이 고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지하 터널과 고대 문명, 성경시대 이야기, 잃어버린 부족들, 오래된 문명들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도 단순한 현대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 실제 군 병력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들이
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고.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군 병력이 들어갔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건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다른 이제 주제를 또 다른 얘기로 옮길게요. 그래서 이제 디스클로저가 이제 공개란 뜻인데 요즘 뭐 공개 시대죠. 제가 이번에는 공개의 해다. 2026년, 2027년이 계속 공개가 이루어질 거다. 뭘 공개하느냐? 딥스들이 인류를 적어도 수백 년 이상 장악했으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이제 안 알려졌던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하나 알려지는 또 기술에도 공개도 그래서 그걸 다 알려지는 거를 공개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실 공개로 넘어가고 지금 세상은 거대한 공개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또 기독교인들은 외계 존재들이 사탄이고 악마라고 믿고 있었고 뭐 제이드 벤스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할 때에 베니 잔슨하고 인터뷰할 때 뭐 오프닝에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외계인 얘기가 나오거나 UFO 얘기가 나오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쨌거나 점점 더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곧 공개될 스필버그 영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화는 외계 존재들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왔고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영화가 개봉된다 그러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녹음을 6월 그러니까 5일 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영화 공개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6월 6일이네요. 6월 6일인데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섭고 불길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모두 통제된 작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와 연결된 프로젝트도 제프 베조스와 연결된 기술도 결국은 힘모자 군의 통제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필버그가 왜 갑자기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UFO 뭐 UAP 공개와 그 시간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베조스의 기술 시스템 역시 현재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들과 연결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장악하는 방식을 항상 사용해 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저 흰모자가 아니고 저 검은 모자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흰모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장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1988년 80년대부터 저쪽 딥스 안에 인필트레이션 침입하고 잠입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만드는 애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이름이 회사 이름이. 그래서 저커버그, 빌 게이츠, 팔란티어 같은 거대한 기술 기업들도 결국 그런 흐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은 드렸고 대기업 CEO들조차 점점 그 흰모자의 밀리터리 시스템 안에 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거대 기업들 안에서 군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I가 결국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외계 존재와 디스클로저 문제, 공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럽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공개될지 두려워하고 있고 동시에 일론 머스크와 나사는 달 기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나사는 달에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고 머스크 역시 달 기지 건설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달 기지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 시점, 머스크가 말하는 목표 시점은 2032년이라 하고 2032년이란 숫자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달의 모래라든가 달 유리 그리고 달에서 발견될 여러 어떤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달에서 발견된 구조물이나 기지에 대한 정보도 제가 정보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가 앞으로도 더욱더 빨라질 거고,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탄주의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새롭게 공개되는 문서들, 숨겨진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알렉스 존스나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문제나 성경과 연결된 이야기들, 여러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방송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폭로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 가수 중에 가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사람이 뭐 연쇄 살인범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무명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실종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그런 사실이 벌어졌는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공개되는 거가 뭐냐.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세계 정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이디 벤스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 단위 자산가가 될 것이죠. 퍼스트 트릴리어네어가 될 것이죠. 제이드 벤스 얘기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세력들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이고, 전쟁은 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렇게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왜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끄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전쟁을 2기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끝낼 수 있다,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 석유, 마약, 화학물질, 선전, 정보 조작 등도 사실은 전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전쟁 속에서 살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가 구축해 놓은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도 그랬고, 이란 문제도 빠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베트남전이나 세계대전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모든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도 프리메이슨들이 전쟁을 만들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카자르 세력은 나중에 에스키나제로 이어지죠. 조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로스차일드와 연결된 여러 제국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엔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세계대전을 만들고 중동 안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강력한 세력들은 결국 거대한 어두운 세계 제국처럼 움직였고, 마약 거래와 전쟁을 운영했고, 바티칸과 연결되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가문들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500년대 후반과 16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동인도 회사가 연결되었고,
처음으로 아편을 이동시키고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 방송에서 간간히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이 새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많고 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도 많고 해서 이 역사적인 것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그 뒤에는 오래된 가문들, 혈통, 엘리트 세력들이 연결된 더 긴 이야기를 지금 어, 드리는 겁니다. 커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박 작전들이 시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왜 협박을 하냐, 이제 사람들을 상대방을 말을 듣게 하려면은 이제 이들이 사용한 것이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뇌물을 주고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금 세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이 뭐냐, 마약 거래와 인신 땡땡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는 매우 매우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블랙락과 뱅가드 같은 거대 금융회사들은 세계 최대 항만 회사들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항만과 인프라를 만든 기업들과 은행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항만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항만을 만든 회사들과 금융 구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는 항만 운영과는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무기를 밀수한다든지 총기 거래, 세계 무역, 각종 불법 작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스어린이가 만든 HSBC 은행은 해상무역과 운송, 법률 체계를 만들었고 세계 해운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중국 세계 금융 시스템, 로스어린이 가문, 바티칸 정보기관들, CIA나 MI6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거대한 권력 구조가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한 달 반 동안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죠. 어느 날은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고 말했다가 다음 날은 공격 가능성을 또 말을 하고, 그러면 또 유가는 오르고 다시 떨어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죠. 플라스틱 생산을 하고 해운, 물류, 자동차 산업,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석유와 연결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유가가 흔들리면 세계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평화와 정쟁 가능성을 번갈아서 언급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이제 뭐 더 심한데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폭격이 소식이 나오고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 다시 공격이 이어지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중에 돈을 빼는 사람도 있고 새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 누군가는 큰 돈을 벌고 그 누군가는 큰 돈을 잃습니다. 이게 뭐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동시에 일본은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팔고 자금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일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안에서는 여러 지방과 지역들이 투자금과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중국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들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거대한 금융 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스어린이 블랙락, 뱅가드,
런던의 금융과 정보기관들과 연결된 오래된 금융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고, 한편 트럼프 가족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주말에 단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인데, 이 사람이 결혼식이 있었죠. 근데 그게 두 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나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참석 못한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런 트럼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부의 갈등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뒷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뒷얘기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단 주니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트럼프가 자신을 밀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네 차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너 아직 차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거고, 베런 트럼프도 그 갈등 때문에 막내 아들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방카 트럼프 딸이죠. 이야기도 나왔는데, 겉으로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물러나서 이 뭐 가족의 뭐 위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다른 문제 설명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과 연결된 문제. 그 남편이 제러드 쿠시너거든요.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남편과 결혼하면서 이제 본인이 유대교로 개종도 했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연결된 문제, 또 재정 문제, 잘못된 사람들과 이제 사귀면서 나온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가족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러나 결국 단 주니어는 아버지하고 화해하게 될 거고, 원래 아버지를 존중하는, 굉장히 존경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잠시 갈등이 있겠으나 아버지의 말을 결국 듣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거대한 정치 쇼일 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단 주니의 결혼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그 시큐리티,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참석을 안 한다. 이제 뭐 한 가족이 다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의 그 레슬링이 이제 쇼죠. 일종의 쇼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서로 뭐 나중에 일길 승자도 다 정해놓고 하는 게 레슬링인데, 프로레슬링의 세계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한편의 거대한 정치 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레슬링에서는 뭐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화해하고 비밀 동맹을 만들고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드는데, 정치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터커 칼슨, 제가 이거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알렉스 존스 등 기존 마가 세력의 일부가 새로운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뭐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라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이 이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제가 며칠 전에 메간 켈리 얘기도 했습니다. 그 마가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이종하고, 예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도 그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터커 칼슨이나 토마스 메시 같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정되진 않았고 앞으로 2028년 대선 전까지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얘기가 전에 나왔더니 저런 얘기가 실제 지금 뉴스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땡땡 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 문제, FBI 문제, 정부 부패 문제, 지금 뭐 미네소타주나 캘리포니아주에 말할 수 없는 그 사기 사건들이 폭로되고 있죠. 그 뭐 다른 주, 특히 민주당 우세 지역인 주는 그런 부패가 아주 오랫동안 성행되어 왔었는데 그런 것이 이번에 다 이제 밝혀지고 조사 드러나면서 조사가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정부 부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또 UFO 문제 등이 계속 공개될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의회야 상원도 이런 문제들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분노를 하죠. 지금 텍스 세금 받아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쓰고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곳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이. 그렇지만 트럼프는 사람들을 바로 체포하거나 독재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젊은 청년 닉 셜리 같은 아이가 미네소타에 가서 데이케어 센터 가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부 돈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복지 시설에 가니까 아무도 아이도 없는 거예요. 아이 한 명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닉 셜리라는 그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 그 젊은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캐고 다녀서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런 닉 셜리가 사실은 CIA의 힘모자가 그를 앞에 내세웠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중요한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앱스땡땡 자료도 그런 방식으로 공개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의회가 움직이고 상원이 움직이고 결국 사람들이 직접 진실을 보게 만드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기존 마가 진영, 마가가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진영이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 진영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 사이의 갈등과 재편이 앞으로 미국 정치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 거라는 얘기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오래된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크라이나 안에는 거대한 지하 시설과 지하 터널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이건 과거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터널들은 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에서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 터널은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현재 미국의 특수부대, 영국의 특수부대, 유럽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 스페셜 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우크라이나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군도 대규모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오데사 지역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오데사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들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인 건데, 그 키우를 포위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보기관 시설, 통신망, 서버 시설, 군사 위성 통신 체계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흰모자 세력, 검은모자 세력, 회색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는데 회색도 있어요. 그 회색의 세력이, 그레이 세력이 서로들 충돌하고 있습니다. 흰모자 세력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고 주로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지역 출신 군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세력들은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거의 쿠데타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젤렌스키 정부와 연결된 부패 문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고위 인사들, 재무부 관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와서 지금 그것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지금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부 인물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자기네 얘기를 발설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사들도 있고 결국 그들이 입을 열고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점점 큰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쟁이 끝나면 생물학 연구소, 그 자금 세탁, 인신 땡땡 각종 부패 문제들이 대규모로 공개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된 역사로 넘어가는데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현대 전쟁의 무대가 아니라 고대 문명과 연결된 장소라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하에도 역시 오래된 유적과 고대 문명의 흔적이 숨겨져 있고 강 아래와 지하 터널 안에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 군대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바이킹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바이킹을 단순한 약탈자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바이킹은 사실 고대의 문지기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특정 장소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장소들은 땅속의 에너지와 연결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동이나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지역에 그런 장소들이 존재하고 고대 부족들은 그 지역들을 보호해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에는 고대 기술과 유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 장소들은 다른 차원과 연결된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부족들은 그 장소들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고 바이킹도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북미 원주민들 역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부족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지키며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들이 거기를 성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 성경 외에도 많은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에메랄드 서판이라든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고대 문헌들까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검열이 이루어졌고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왔고 오늘날에도 정보를 숨길 수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검열과 정보를 감춘 거는 얼마나 많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밀 결사들과 여러 종교 세력들이 서로 다른 전통과 기록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종교 전쟁도 발생을 했죠. 결코 진짜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부족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이동한 여러 부족들이 유럽과 아시아 각지로 흩어졌고 어떤 부족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갔고 어떤 부족은 파키스탄으로 또 다른 부족들은 유럽의 각지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유목민뿐만이 아니라 특정 장소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었고 그래서 여러 도시와 문명이 특정 지역에
특정 위치에 건설된 이유도 땅 아래 무언가 있는데 위에 문명과 그런 도시들이 건설되어 왔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솔로몬 신전과 연결된 장소들, 테헤란 남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정 지역들도 그런 중요한 지점들 중에 하나라고 하고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소를 지켜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이야기 역시 이 고대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지하 터널과 고대 문명, 성경시대 이야기, 잃어버린 부족들, 오래된 문명들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도 단순한 현대 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안에 실제 군 병력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들이 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고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군 병력이 들어갔다는 사실만 이야기할 뿐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이야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건데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다른 이제 주제를 또 다른 얘기로 옮길게요. 그래서 이제 디스클로저가 이제 공개란 뜻인데 요즘 뭐 공개 시대죠. 제가 이번에는 공개의 해다. 2026년, 2027년이 계속 공개가 이루어질 거다. 뭘 공개하느냐? 딥스들이 인류를 적어도 수백 년 이상 장악했으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이제 안 알려졌던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하나 알려지는 또 기술에도 공개도 그래서 그걸 다 알려지는 거를 공개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진실 공개로 넘어가고 지금 세상은 거대한 공개 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또 기독교인들은 외계 존재들이 사탄이고 악마라고 믿고 있었고 뭐 제이드 벤스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할 때에 베니 잔슨하고 인터뷰할 때 뭐 오프닝에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외계인 얘기가 나오거나 UFO 얘기가 나오면 각자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쨌거나 점점 더 혼란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곧 공개될 스필버그 영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영화는 외계 존재들이 인간을 돕기 위해서 왔고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기술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영화가 개봉된다 그러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녹음을 6월 그러니까 5일 날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영화 공개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6월 6일이네요. 6월 6일인데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무섭고 불길한 이야기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모두 통제된 작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와 연결된 프로젝트도 제프 베조스와 연결된 기술도 결국은 힘모자 군의 통제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필버그가 왜 갑자기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UFO 뭐 UAP 공개와 그 시간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베조스의 기술 시스템 역시 현재 다른 인공지능 프로젝트들과 연결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장악하는 방식을 항상 사용해 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저 흰모자가 아니고 저 검은 모자면 그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흰모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방식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장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1988년 80년대부터 저쪽 딥스 안에 인필트레이션 침입하고 잠입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만드는 애, 지금은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이름이, 회사 이름이. 그래서 저커버그, 빌 게이츠, 팔란티어 같은 거대한 기술 기업들도 결국 그런 흐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씀은 드렸고, 대기업 CEO들조차 점점 그 흰모자의 밀리터리 시스템 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거대 기업들 안에서 군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AI가 결국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고 걱정을 하는데, 외계 존재와 디스클로저 문제, 공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럽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이 공개될지 두려워하고 있고, 동시에 일론 머스크와 나사는 달 기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나사는 달에 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고, 머스크 역시 달 기지 건설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달 기지에 대한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 시점, 머스크가 말하는 목표 시점은 2032년이라 하고, 2032년이란 숫자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달의 모래라든가 달 유리, 그리고 달에서 발견될 여러 어떤 물질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달에서 발견된 구조물이나 기지에 대한 정보도 제가 정보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가 앞으로도 더욱더 빨라질 거고,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탄주의 관련된 이야기들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새롭게 공개되는 문서들, 숨겨진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알렉스 존스나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웬스 같은 인물이 이스라엘 문제나 성경과 연결된 이야기들, 여러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방송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폭로가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수 중에 가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무명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의 실종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공개되는 건가 뭐냐. 그리고 그러한 사건이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세계 정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JD 벤스는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 단위 자산가가 될 것이죠. 퍼스트 트릴리어네어가 될 것이죠. 제이드 벤스 얘기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세력들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으면서 러시아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쟁이고, 전쟁은 참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그렇게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왜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끄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 전쟁을 2기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나 금융 시스템, 석유, 마약, 화학물질, 선전, 정보 조작 등도 사실은 전쟁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전쟁 속에서 살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딥스가 구축해 놓은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문제도 그랬고, 이란 문제도 빠르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베트남전이나 세계대전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모든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군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힘모자들이 여러 숨겨진 구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렉 발지노라는 인물이 아이스 내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일부 조직 내부에서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그 특정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상황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지만 결국 이런 문제들도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알렉스 존스의 UFO 목격담이 나왔어요. 알렉스 존스는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상한 비행체를 봤다고 하고, 구름 뒤에서 나타난 빛이 여러 개의 작은 빛으로 갈라지고 그것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것이 다른 차원과 연결된 존재일 수도 있다고 말했고, 동시에 그는 딥스가 외계인 침공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스필버그와 CIA를 연결시키며 외계인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알렉스 존스가. 이건 역시 제가 여기 듣는 정보로는 더 큰 작전의 일부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인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오늘 했는데, 특히 앞서 좀 전반전 부분에서 그 중국 CCP를 어떻게 로스차일드가 형성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뭐 동인도 회사 얘기도 하고 쭉 내려오면서 현대까지 이루어져 왔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긴 내용인데 들으신다고 고생들 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깨우는,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깨어나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이 그게 내가 알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고 깨어나는 라나 방송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 아직 계십니까? 구독 눌러서 앞으로 뭐 앞에 3자 3만대 가야죠. 방송을 5년 8개월 이상을 했는데 9개월 됐네요. 이제 5년 9개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또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해주시고 라나 방송을 이끌어가는 커뮤니티 멤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시면 적극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